구리비 햇살이 체육관 외벽에 반사되어 눈부신 오후 3시. 노트북 화면에 뜬 하나의 이름이 대한민국 배구판을 다시 흔들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소셜 트렌드 지표는 여전히 실검이라는 단어를 필요로 함을 깨닫게 했다. 2021년 단 한 줄의 폭로글로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던 배구 여신 쌍둥이 이재영과 이다영. 국민의 환호는 순식간에 분노로 뒤바뀌었다. 포털 연관 검색어는 국대 박탈, 리그 퇴출 같은 극단적 단어들로 새까맣게 물들었다. 정확히 4년. 1460일이 흐른 뒤 그 이름이 다시 세상 드래그 바에 찍힌 이유는 무엇일까? 과연 그들은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쌍둥이는 1996년생으로 20대 시절 내내 배구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재영은 평균 타점 3m 19cm로 한국생명의 에이스이자 여자부 연봉 3위. 포스트 김연경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다영은 현대건설의 주전 세터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 아이린 닮은 꼴로 화제를 몰고 다녔다. 스타성, 실력, 비주얼 3박자를 갖춘 그들은 V리그 전체 마케팅 지표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진 중학교 시절 학교 폭력 폭로글은 모든 공식 조사나 법적 판결 없이 여론 재판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와 피해자의 고통은 판결문 없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충돌했다. 두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 박탈과 V리그 무기한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결국 배구화 끈을 풀어야 했던 그들은 4년간 공식 경기에 서지 못했다. 대형 스포츠 스타가 3시즌 이상 경기에 나오지 않으면 팬덤은 대개 기억을 접거나 다른 스타로 갈아탄다. 그러나 이 쌍둥이의 이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호기심 속에 스며들었다. 실력은 레전드였는데 사람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분노가 가라앉은 뒤 피어올랐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쌍둥이는 여론을 끌어오기 위해 과한 쇼를 하지 않았다. 눈물의 사과 방송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대신 SNS를 철저히 닫고 해외로 떠난 그들은 조용히 플레이로 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다영은 루마니아, 그리스, 터키, 미국으로 배구 여정을 이어갔다. 셀카 대신 세트 성공률 그래프를 업로드하며 실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미국 PBF 샌디에이고 모조팀에서 18,000명 관중 앞에서 4세트 연속 타이브레이크 승리를 이끌며 세판한 미날이라는 신조어를 얻었다. 현지 팬들은 그녀의 이름을 한글로 배우기 위해 학원에 등록했다. 이다영의 짤막한 인터뷰. 미국 리그는 깜짝 놀랄 만큼 뜨겁고 자유롭다는 말이 국내 커뮤니티로 역수입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자유. 한국은 불편해 라는 오역과 유머가 섞여 댓글창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재영은 억울한 동반 징계라는 꼬리표를 짊어졌다. 직접적 가해 증언 없이 자매라는 이유로 비난받은 그는 2024년 한 방송에서 은퇴 고민을 밝히며 잠깐 모습을 드러냈다. 해외 무대 테스트 소식이 간헐적으로 들렸지만 무릎 통증과 여론 부담으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다 2025년 초 익명으로 유소년 배구팀 용품을 지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용한 기부라는 키워드가 붙으며 복귀 루머가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다. 결정적 순간은 2025년 7월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였다. 남자 대표팀 평가전 VIP석에 이다영이 예고 없이 등장했다. 검정 모자,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렸지만 카메라의 8배 줌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카톡 단체방이 폭발하며 이다영 실물 포착. 복귀 떡밥인가?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그녀는 5세트 경기를 끝까지 지켜본 뒤 관계자와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목격담이 퍼졌다. 10대 팬들이 찍은 짧은 쇼츠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120만을 돌파했다. 같은 날
이재영이 VIP 라운지에서 전직 대표팀 의료 스태프와 담소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되었다. 그러나 두 자매는 한 프레임에 잡히지 않았다. 싱크로율 99%라 불리던 쌍둥이가 복고설이 무르익는 시점에 서로를 피한다는 추측이 나왔다. 커뮤니티는 언니는 협상 중. 동생은 미국 리그에서 잘 나간다며 결별설과 이미지 분리 전략을 상상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그들이 개인 인스타그램을 따로 운영한다는 점뿐이다. 나머지는 추측과 상상력으로 채워진 공백이었다. 흥국생명과 현대건설 프런트는 ITC 국제이적동에서 발급 절차를 검토하며 바쁘게 움직였다. 대한배구협회는 윤리재심사 기준을 회의록에 올렸다. 내부자는 올림픽을 위해 전력 보강이 필요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대표팀 복귀 초일길라는 기사 제목으로 변주되었다. 클릭이 광고로. 광고가 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았다. 논란은 언론의 화제성 아이템이었다. 팬덤은 벌 받았으면 됐다. 코트에서 증명하라과 피해자가 납득 못했는데 복거란이 터무니없다로 갈렸다. 2021년 압도적이던 퇴출 여론은 2025년 6-4로 균열되었다. 학폭 이슈가 스포츠계에서 반복되며 시스템적 해법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다영은 미국 리그 세터 랭킹 상위로 실력을 증명했고, 이재영은 재활 점프 테스트 영상의 무릎 각도 데이터를 공개하며 진정성을 보였다. 호감과 반감이 섞인 댓글 속 유튜브 알고리즘이 가장 빠르게 반응했다. 이다영 직캠 이재영 근황 키워드가 사흘 연속 추천 상위에 올랐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조회수 낚시 제목에도 클릭은 쭉쭉 올라갔다. 파워 스포츠 유튜버들은 연봉, 미모, 복귀 시나리오를 3부작 영상으로 쏟아냈다. 아이돌 연구법처럼 얼굴 비율 분석, 과거 인터뷰 어조 비교까지 동원되었다. 쌍둥이는 코트가 아닌 데이터와 클립 속에서 다시 스타가 되었다. 쌍둥이가 복고하면 V리그는 전성기를 맞을까? 리그 관계자는 흥행 카드지만 흥행만으론 부족하다. 용서와 성장 서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컨디션 체크 오픈 트라이아웃이 기획되었다. 선수가 미디어와 팬 앞에서 5세트 풀게임을 치르며 실력과 멘탈을 검증받는 이벤트였다. 공론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며 관심도 챙기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정서적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남았다. 댓글에서 피해자가 용서했다는 보도를 봤나 와 합의하고 편지까지 받았다우는 반박이 충돌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알지만 감정적 리스크를 줄이려면 피해자 지원 활동이 필요했다. 흥국생명은 희망 서브 챌린지 CSR 프로젝트를 설계했다. 서브 에이스당 100만 원을 학교 폭력 피해자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선수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짊어질 장치로 호평받았다. 프로스포츠는 결국 숫자 싸움이다. 연봉, 승점, 시청률이 중요했다. 이다영이 복고하려면 샌디에이고 모조와의 계약 바이아웃 비용 3억 원과 등록비, 이미지 리스크 보험료가 필요했다. 이는 중소기업 1년 RD 예산에 맞먹었다. 흥국생명은 화제성 가치가 돈 이상지라며 스폰서와 중개사 입찰가를 기대했다. 하지만 일부 팬은 논란 마케팅에 반발하며 보이콧을 준비했다. 서울, 인천, 부산 경기장에서 피켓 시위 사전 신고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럼에도 스포츠계는 두 번째 기회를 떠올렸다. 인간은 실수하고 중요한 건 실수 이후의 행동이다. 쌍둥이는 시간과 실력으로 달라진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팬들은 그 증거를 면밀히 관찰 중이다. 이 사례는 한국 사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 성장 서사가 성공하면 성공적 리스타트를 얻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 불가능의 레드라인만 재확인할 것이다. V리그 개막까지 90일.
협회 캠프는 60일. 선수 등록 마감은 45일이 남았다.